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역학 13주차 두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예,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보호의 내부 효과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외부 효과가 아닌 내부 효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호의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력, 힘, 모멘트에 대해서 각 위치별로 작용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힘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외부 효과라고 해서요.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할 때, 집중하중 혹은 분포하중이 작용을 할 때 그 지점, 미지의 지점 반력을 구하는 과정을 했었죠. 그래서 외부의 힘이 어떠한 작용을 해서 그러한 반력을 일으키는지 그런 효과를 외적으로만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분포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배웠죠. 예. 그래서 그 분포력을 하나의 집중력, 그 분포력의 합력을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환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합력의 크기와 위치를 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력의 크기는 분포력, 작용하는 분포력의 면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포력의 합력의 작용점은 그 분포력의 도심에 해당이 됐었죠. 예, 그래서 분포력을 집중력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반력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정정보하고 그 다음에 부정정보를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게르보보 해석 방법도 배웠죠. 그래서 보의 내부 힌지가 있는 볼을 우리는 게르보보라고 했었고요. 그 내부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볼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부정정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정보처럼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내부 효과라고 해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바깥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그 바깥에서 작용한 힘이 보에 작용을 해서 그 보호 내부의 위치에 따른 내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힘 모멘트라고도 하는 그 힘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작용하는 이러한 내부의 전단력, 굽힘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우리는 정역학 시간에 여기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된 그 내부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 가면 재료역학 시간에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으로 개설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학기 때 그 내부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부의 응력으로 환산을 하고, 그 다음 굽힘 모멘트에서 인자응력, 압축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력, 내부 전단 응력과 인자응력, 압축응력에 의해서 부재가 어떠한 변형이 발생을 하고 그 부재가 어떻게 변화가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보의 내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각 위치별로 다 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다 구하지 않고 하나의 그 선도, 그림으로써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전단력 선도, 힘 모멘트 선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나오는 게 전단, 휨, 비틀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보는 인장과 압축력 외에도 전단력, 그리고 휨 모멘트,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뭐냐? 우리는 이때까지 주로 배웠던 것은 어떠한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혹은 압축력, 이건 트러스에서 많이 배웠죠. 예, 요거를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 보호에서는 이러한 충력보다는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외부 효과에서는 이 수직력이 작용할 때 요 지점 반력까지 구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때, 요때 이 부재는 어떠한 힘을 받느냐? 충력이 작용하면 인장력, 압축력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쪽 방향, 이 길이 방향 말고 이 수직력이 작용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전단력, 이 부재를 이렇게 절단시켜 버리려고 하는 전단력, 그리고 이렇게 휘게 만들려고 하는 휨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편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2차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쪽 방향, 그러니까 요쪽 그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대칭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2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대칭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쪽 화면으로부터 멀리 있는 쪽과 앞쪽에 있는 곳이 받는 힘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편심을 받아서 서로 다른 힘을 받게 되면 얘가 이쪽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비틀림 모멘트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없다. 이쪽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는 다 대칭되기 때문에 비틀림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2차원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단과 휨인데, 그 비틀림까지 같이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단, 영어로는 쉐어라고 얘기하고요. 예, 전단력, 전단을 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볼을 이쪽, 얘는 볼의 왼쪽 방향은 위쪽으로 힘을 주고요. 오른쪽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요 사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긋나면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긋나면서 끊어지게 만드는, 서로 반대 방향에 수직된 힘을 가해서 반대 방향으로 끊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힘을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단력 혹은 쉐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분필을 아니 어떠한 분필 말고 어떠한 막대기를 이쪽 부분은 위쪽에서 손으로 잡고요. 여기는 아랫부분에서 손으로 잡아서 서로 손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힘을 줘서 밀어주면 요 사이가 끊어지게 되겠죠. 예, 그때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전단력은 이렇게 V라는 약자를 써서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쪽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 분필의 가운데를 부러뜨릴 때 이렇게 휘게 만들면 똑각하고 부러지죠. 그렇게 휘게 만드는, 굽힌다고도 하죠. 예, 굽히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은 늘어나고 윗부분은 줄어들죠. 그렇게 굽히게 만들면 이와 같은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휨 혹은 밴딩, 굽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휨 모멘트가 발생이 되는데, 요 휨 모멘트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M이라는 약자를 쓰고요. 모멘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틀림은 우리 빨래 짤 때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양 끝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 부재가 비틀어지게 되죠. 예,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비틀림 혹은 토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 역시 휨 모멘트와 마찬가지로 모멘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합하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합하중은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전단력, 휨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가 한꺼번에 동시에 작용을 할 때를 우리는 조합하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하중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인장력, 압축력 이외의 하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할 때 그 내부 효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요 비틀림은 우리는 무조건 현재 상태에서는 2차원 상태에서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두 가지에서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보호 설계를 할 때도 그 재료가 콘크리트든 강제건 나무건 상관없이 이렇게 보부재를 설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휨 모멘트, 그러니까 1번이고 그 다음 2번 전단력에 대해서 검토를 무조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휨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단력과 휨 모멘트의 크기가 얼마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응력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응력 작용하는 모든 위치에서의 응력이 그 응력의 최대값이 그 재료의 강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버틸 수 있도록 그 재료를 그 단면을 결정을 하고 재료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설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어쨌든 해석하고 설계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이 보호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먼저 부호규약부터 살펴볼게요. 예, 우리 약속입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개 왼쪽 오른쪽으로 볼을 쪼갰어요.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자, 왼쪽 편을 살펴봤을 때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보가 있을 때요. 여기를 잘랐어요. 그때 여기에서 작용하는 모멘트, 요 위치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하라. 이 보가 있으면 어느 위치, 요 위치에서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 휨 모멘트를 구하라 라고 하려면 우리는 요 위치를 잘라 가지고 왼쪽 거를 바라볼 수도 있고 오른쪽 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석을 하든지 우리 단면법 할 때랑 마찬가지요. 이쪽을 해석하든지 오른쪽을 해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보 내부에 전단력이 요 면에 전단력과 모멘트 두 개가 다 작용을 할 텐데 그게 요쪽 방향, 왼쪽 같은 경우는 요쪽 방향이죠. 이게 플러스 모멘트고요. 그리고 전단력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리는 방향이 플러스 전단력 방향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반대요. 오른쪽인 경우는 여기처럼 전단력은 위쪽 방향, 그리고 모멘트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요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쌍을 이뤄서
이뤄야지 요 잘려진 보라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처지게 만들도록 회전을 시키는, 굽혀주는 이러한 모멘트를 우리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전단력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아래로 짜부시키고, 요거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요렇게, 요렇게 위에 있는 얘를 아래에 있는 이것처럼 변형시키려면 오른쪽은 아래로 밀고 왼쪽은 위로 올려야지만 요 모양이 가능하죠. 예, 요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전단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휘 모멘트는 아랫방향으로 처지도록 휘어주는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전단력은 이와 같이 오른쪽은 밑으로 왼쪽은 위쪽으로 해주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거는 약속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아래 그림처럼 살펴보면, 자, 플러스 모멘트라는 건 뭐라고요? 요렇게 회전시켜서, 그러면 왼쪽은 어떤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이 부재가 이렇게 쳐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쳐지면 그림에서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길이가 늘어나죠? 그리고 위쪽은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려 그러면 이 모멘트에 의해서 위쪽은 압축력이 작용하고요. 이쪽 밑에는 인자응력이 작용하는, 그래서 인자응력이 작용해서 아랫부분은 늘어나고 위쪽 방향은 줄어드는 이러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 휘어지는, 그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모멘트를 우리는 플러스 모멘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의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도록 이렇게, 이 방향이 바로 플러스 방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를 쪼갠다고 봤을 때 요면에서의 전단력과 휘 모멘트를 그려라. 그러면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의 미지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두고 자유무채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라. 그럼 왼쪽을, 여기를 끊어가지고 왼쪽을 해석한다. 그러면 부재를 이렇게 끊어주고요. 왼쪽을 해석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물론 여기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지점 발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작용하는 내부 효과도 다 미지의 값이죠. 그것도 자유무초대상에 표현을 해줍니다. 플러스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쪽일 때는 플러스 방향, 이 방향이죠. 전단력은 아랫방향이죠. 전단력. 그리고 휘 모멘트는 이렇게 휘게 해야 플러스 방향이죠. 모멘트. 이쪽을 뭐 x, mx라고 하죠. 그럼 두 미지의 값을 요 자유무채도를 가지고 구해주게 됩니다.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서요? 예, 평형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봤다. 그러면 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모멘트, 플러스 모멘트 방향으로 플러스 전단력 방향은 왼쪽은 위쪽 방향이 플러스죠. vx, mx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지점 발력, 뭐 작용하는 모멘트, 분포하중, 집중하중 그려지고 나서 자유물체도 완성되면 이제 평형방정식 세워서 요 미지의 mx와 vx를 구하면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 이거 역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평형방정식을 세우고 그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아래 그림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잘라서 보면 이쪽 아랫부분은 당겨주는, 길이가 늘어나도록 하는 인자응력이, 윗부분은 길이가 줄어들려고 하는 압축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우고 구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어느 위치에서 전단력, 우리 각 위치에서 다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최대 전단력과 최대 모멘트가 작용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그리고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최대한 빨리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전체 위치를 다 계산을 해서 각각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계산을 다 해서 표로 만들어서 찾아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하나의 선도로 그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단력이 이만큼이었다가 여기서는 전단력이 줄었다가 여기서는 최대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전단력의 크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요. 모멘트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0이었다가 여기서 최대가 됐다가 여기 다시 0으로 오더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딱 그려놓으면 최대 휘 모멘트가 작용하는 점은 이 점이고 최대 전단력이 작용하는 점은 이 점이네. 그리고 뭐 요 점의 전단력의 크기는 요 삼각형의 비례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단력의 이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 휘 모멘트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러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 보 부재 전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휘 모멘트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최대 지점, 당연히 우리 관심 대상은 요 최대 지점이에요.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강을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 선도를 그리게 되면 그 최대 힘이 작용하는 위치도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작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전단력 선도 및 휘 모멘트 선도, 보의 길이에 따른 이 보 길이 전체에 따른 전단력과 휘 모멘트의 분포를 그린 선도를 전단력 선도,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SFD, 그다음에 휘 모멘트 선도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BM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FD와 BMD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걸 본다고 해서 당장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작성 방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번. 보 전체의 자유물체도의 평형 조건을 통해서 지지점의 반력을 결정해라. 이것은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미지의 반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의 길이에 따른 임의의 위치의 단면에서 보를 절단해서 분리를 합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보를 절단을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누고요. 그러면 절단된 위치가 나오죠. 여기 요 위치에서 전단력,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분리된 자유물체도에서 평형 조건을 세워서 우리 V와 M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그려서 선도로서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우리는 어떤 특정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 값으로서 전단력과 모멘트가 그려질 텐데, 이 특정 위치를 우리 미지의 x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전단력과 모멘트도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x축은 x, 그 보의 길이 방향의 길이죠. 그리고 y축은 전단력의 x의 변화에 따른 전단력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2차식, 3차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멘트 선도도 x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요건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식을 여기 평형 방정식을 풀면 v와 m은 x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그래프 선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x라고 놓고 이렇게 선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제가 뒤에서 바로 뒤에 나오나요? 예, 뒤에 나오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하중과 전단 및 모멘트와의 관계를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을 받는 보에서 분포 하중, 전단력, 휨 모멘트의 관계식을 지금 유도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이 분포 하중, 이 W, 오메가죠. 오메가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도 어떠한 요 길이마다 변하는 어떠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우리 요 미소 요소를 띄워와서 이 미소 요소 요 위치에서 작용을 하는 전단력과 모멘트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소 요소를 떼왔어요. 이렇게 요 그림에서 요 미소 요소, 요 폭이 dx인 요 미소 요소를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볼을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모멘트, 이쪽 모멘트였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왼쪽은 위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전단력은. 오른쪽은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은 밑으로 내리고 위쪽은 위로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이 전단력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모멘트와 플러스 전단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플러스 모멘트가 작용하고 여기 플러스 전단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d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은 v에서 dv만큼 플러스 된 값으로 나올 것이고요. 변화할 거죠. 예,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dv는 제로가 될 것이고, 어쨌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dv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모멘트에서 dm만큼 변화된 값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린 다음에요, 우리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먼저 y방향 힘의 평형방 정식이죠. 자,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위쪽 방향에 플러스 v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분포 하중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 힘의 크기는 요 면적이라 그랬죠. 이 면적은 오메가 곱하기 d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힘 이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제 또 하나 얘밖에 안 남았네요. 얘는 v 더하기 dx고 dv고 방향은 아랫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라는 y방향 평형방 정식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면 v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dx는 마이너스 플러스 dv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마이너스 dx분의 dv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하중이 작용할 때, 이러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분포 하중의 크기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 분포 하중의 크기는 뭐냐? 요 식으로 표현된대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방향 미소 변이분의 y방향 v방향의 y방향 v 크기, 전단력의 크기 변화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x축은 요 축은 x축, 요 축은 v축이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의 증가량분의 이 방향의 증가량이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그래서 얘의 증가량분의 얘의 증가량, 그게 뭐죠? 결국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단력 선도를 그렸을 때 그 전단력 선도의 그 특정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그 특정 위치에서의 하중의 크기와 같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작용 하중에 음의 부호를 붙인 작용 하중의 크기하고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 식을 변형을 시켜 볼게요. dx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냥 요 식이죠. 양변을 적분을 해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적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요것을 풀이하면 요겁니다. v-v0.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전단력의 차이, 제로부터 그 특정 위치까지에서의 전단력의 그 두 지점 사이의 전단력의 차이예요. 그 전단력의 차이는 뭐하고 같다고요? 예, 얘가 뭐죠? 그 두 지점에, 만약에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그 V라 그러면 요 두 지점의 전단력의 차이는 결국 x0에서부터 x까지 이 하중 곡선 있죠? 예, 요거의 뭡니까 이게? 넓이를 의미하죠. 하중의 넓이와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중 곡선의 넓이는 요 두 지점의 전단력의 차이하고 같다. 전단력의 변화량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는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하중의 크기하고 같다. 반대로 뒤집으면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해서 구해주면 그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전단력 선도 값의 변화량은 그 하중 선도의 넓이하고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아까 똑같은 자유물체도예요. 예, 모멘트에 대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자, 우리 요 지점에서 요 위치에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m은 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았어요. m 플러스 m이죠. 그 다음 얘도 그대로 살아있죠. 마이너스 m 플러스 dm. 그리고 요 분포하중이 작용을 하죠. 요거에 대한 모멘트는 요 분포하중을 우리 집중하중 합력으로 구할 수 있죠. 그 크기가 뭡니까? 오메가 dx죠. 오메가 dx고 팔 길이, 요 합력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죠. 자, 이게 대략적으로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2분의 dx가 될 거예요. 요 가운데. 그래서 2분의 dx 8 길이까지 곱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 힘에 대한 모멘트 8 길이는 제로니까 모멘트 발생 안 하고, 요 힘에 대한 것은 8 길이가 dx만큼 있으니까 요 힘의 크기 v 플러스 dv 곱하기 dx 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이 되고,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멘트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평형방 정식이 하나 더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 dx의 제곱이죠. 미소항의 제곱항은 우리는 어떻게 0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했었죠. dv dx 마찬가지로 날려주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m 플러스 v d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dm이죠.
m 없어지고 남는 것은 vdx-dm은 0. 결국 v는 dx분의 dm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모멘트, 그 x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기울기는 뭐하고 같다? 그 x 지점에서의 전단력의 크기와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를 양변을 적분해서 살펴보면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멘트 값의 차이는 뭐하고 같다? 0에서부터 x0부터 x 위치까지의 모멘트의 차이는 그 x0에서 x까지 전단력 선도의 넓이하고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것을 다시 가져와서 볼게요. 자, 오메가는 마이너스 dx분의 dv였고요. 그 다음에 v는 dx분의 dm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dm은 vdx 그리고 dv는 마이너스 오메가 dx였어요. 여기에 4개의 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 관계를 이용을 하면 또 만들어지는 것은 얘를 v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dx의 제곱분의 d 제곱 m 예, 모멘트를 2번 미분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적분하면 뭘 2번 v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하중을 2번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모멘트가 나온다 라는 결론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중, 전단력, 모멘트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모멘트, 전단력, 하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중 마이너스 하중 방향 때문에 그래요. 하중은 항상 이 아랫 방향으로 적용하니까. 그 다음에 전단력, 모멘트 얘네들 3개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중선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중선도의 넓이가 바로 전단력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 위치에서 그 전단력 크기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전단력 선도의 넓이가 이 모멘트 값의 증가량 혹은 감소량, 그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모멘트를 미분하면 그게 의미하는 거는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예,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전단력이고요.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 위치에서의 마이너스 하중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중의 넓이가 전단력이라고 그랬죠. 전단력 선도의 넓이가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분하면 요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서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얘의 기울기는 얘고요.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울기 미분하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 여기는 적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넓이를 의미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가 나온다. 요 상관관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모멘트 선도, 전단력 선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쉬운 문제 하나가 나오네요. 이와 같이 4kN의 집중하중에 의해 단순보에 생기는 전단력과 모멘트 분포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순보고요. 예, 이렇게 집중하중 하나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단력과 모멘트 분포를 구할 수 있는지 그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태블릿 모드로 변환을 시키고요. 예, 왜 회전만 시키면 다시 돌아오지? 아, 참. 이상하네. 예, 맞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대로 선도를 그려볼게요. 자, 어떤 특정 위치, 우린 여기서 어떤 특정 위치의 전단력과 모멘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죠. 선도를 그리라는 거 한 거니까 그것을 어떤 특정 위치를 우리 x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 여기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면 그 전단력과 모멘트는 x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바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미지의 반력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자, 반력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쪽 힌지 지점에 이 방향으로 점을 A라고 하면 AY가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BY가 작용을 할 것이고요. AX는 안 봐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반력부터 구해보면요. 자, AY 같은 경우는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워주면 되죠. MB는 0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그러면 AY 요 힘에 의해서 요 B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힘의 크기는 AY, 팔 길이는 10m죠. 그리고 요 4kN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4kN의 팔 길이 4가 되죠. 는 0. 결국 AY는 어떻게 나옵니까? 16, 10분의 16이니까 1.6kN이 되겠죠. 그리고 위쪽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 BY도 구할 수 있죠. BY는 4kN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되니까 2.4kN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력을 구했어요. 얘는 2.4kN, AY는 1.6kN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력으로요.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려 그러면 요 쪼개라 그랬죠? 쪼개서 자유물체도를 다시 그려줘요.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를 쪼갤게요.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을 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만 가지고 그리면 이쪽 방향으로 1.6kN의 반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외력 없죠? 왜냐면 오른쪽에 지금
지금 x는 현재 x는 어디에 있냐면 요 4kN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x는 요때 첫 번째 x가 여기 4kN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니까 x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죠? 예, 6m 사이에 있습니다. 요럴 때요. 이렇게 되면 요 왼쪽에서는 x가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요 위치에서 내력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그려주라고 그랬어요. 전단력은 요 위치에서는 아래로 끌어 내리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 다음에 vx 모멘트는 요 방향이 플러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전단력과 모멘트를 표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물체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물체도를 표현방 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방 정식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Y방향 표현방 정식 세우고 그 다음에 모멘트 표현방 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모멘트 표현방 정식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잘려진 면에서 모멘트 표현방 정식을 잘려진 면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방 정식을 구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하면 어느 딴 점을 잡아서 모멘트 표현방 정식을 세우면 요 미지수 Vx에 대한 모멘트도 돌아가고 mx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해석이 좀 복잡해지니까 식을 하나라도 줄이려면 요 Vx의 8길이를 제로로 만들어서 미지수를 하나인 식으로 방정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울 때는 항상 요 점 잘려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Y방향 표현 방정식을 세워주면요, Vx가 단번에 나오죠. 따로 안 써도 1.6kN이 나오고요. 플러스 값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워주면요, 요 점에서 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그러면 1.6kN은 거리는 x죠. 1.6kN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6kN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적용하는 힘 없고요. mx가 적용하는데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mx가 되겠네요. 얘는 0이다. 그래서 mx는 얼마가 됩니까? 1.6x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x가 6m보다 크고 4m보다 작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요럴 때는 어떻게 됐냐 한번 볼게요. 그때도 똑같이 왼쪽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딘가에 끊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x가 이만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1.6kN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6만큼 떨어진 위치에 4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죠. 그리고 플러스 방향의 전단력,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가 내부 전단력 모멘트로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평형방 정식을 세워볼게요. 마찬가지로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하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Vx는 0이죠. 그래서 V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kN이 되죠. 그 다음에
모멘트 평행 방정식을 세우면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끊어진 지점 평행 방정식을 세워보면 먼저 1.6 마이너스 플러스로 놓고요. 1.6km는 시계방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6이고 팔 길이는 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요 4km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플러스 4km이고 팔 길이는 x에서 6만큼 뺀 거리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점 기준으로 vx 팔 길이 0, 그 다음에 모멘트 mx가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m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mx는 정리하면 1.6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4x 그리고 마이너스 64, 24니까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멘트식은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구간으로 나눠서 x가 0에서부터 6 사이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 x가 요 범위에 올 때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이제 그래프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정확하게 내려오면 여기 4km, 여기 쭉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대고 그리세요. 저는 지금 모니터에다가 자대고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6m, 4m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전단력 선도부터 그려볼게요. 전단력 선도, 얘 y축은 v입니다. 킬로뉴턴이고요. 단위는, 그리고 x축은 x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전단력 선도 x가 0에서부터 6 사이일 때 x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입니까? 1.6으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x가 0에서부터 x가 여기 6에서부터 4가 아니고 이게 10까지죠. 10까지일 때 그때는 vx는 x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4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전단력 선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러한 전단력 선도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모멘트 선도는요. 자, 모멘트 선도는 킬로뉴턴 미터고요. 단위는 킬로뉴턴 미터, 그리고 x방향 미터가 되죠. 그래서 모멘트 선도는, 자, 위에서 어땠어요? 0에서부터 x가 0에서부터 6 사이는 1.6x의 그래프를 그리겠네요. 그럼 1차식이죠. 1차식 x가 0이면 0이고, 그리고 x가 점점 1.6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6m일 때는 어떻게 돼요? 6, 6에 36, 6, 1은 6 해서 9.6kN이 되죠. 킬로뉴턴 미터가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요 값의 크기가, 참 그림 지저분하게 그렸네요. 모멘트 킬로뉴턴 미터 되고, 요 위치가 플러스 9.6이 되겠죠. 6에 36, 9.6.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x가 6에서 14일 때는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식이네요.
그래서 두 점, 시작과 끝점을 그냥 이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6일 때는 6 대입하면 6, 4, 24 마이너스 6, 4, 24, 6, 22, 14.4 더하기 24 하면 얼마 되죠? 9.6이 되죠. 요점이네요. 자, 그리고 x가 10일 때는요. 10일 때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24서 0으로 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멘트 선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모두 다 플러스인 이러한 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얘네들을 살펴보면 요 보에 작용하는 여기에 4kN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단순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 먼저 전단력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단력은 무조건 다 1.6kN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4kN의 전단력이 작용하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멘트는요, 여기서부터 모멘트가 점점 더 크게 작용을 하다가 여기 이 집중화 중 4kN이 작용하는 이 지점에서 최대의 모멘트 9.6kNm가 작용을 하고 여기를 지남과 동시에 바로 어떻게 돼요? 모멘트 값이 계속 줄다가 종국에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보에 작용하는 모든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예,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는 맨 처음에 이와 같이 발력부터 구하고요. 지점 발력 구하고 그런 다음에 어떠한 지점을 끊어서 알고 싶은 위치를 x라고 놓고 그 위치를 끊어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둘 중에 한 곳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려진 곳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단력과 모멘트 방향을 써놓고 그런 다음에 자연물체도를 완성을 시키고 표현방정식을 세워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단 이 구간, 요 집중화 중 이 작용하는 혹은 요 지점 발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는 딱 변화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전단력 선도 이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변화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통해서 식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새로운 힘이 작용할 때 그 위치를 통해서 따로따로 범위를 지정해서 따로 식을 구해줘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떤 관계 있었죠? 하중, 분포 하중의 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단력 모멘트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힘의 크기를, 하중의 크기를 이렇게 면적을 구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단력의 크기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전단력 분포의 면적을 구하면 이 모멘트의 크기의 변화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미분을 하면 그게 결국 기울기란 뜻이고요. 그래서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는 전단력 값이고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결국 하중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자, 먼저 이거는 그대로 놓고 그릴게요. 똑같이 이러한 보에 여기 4kN이 작용을 하고요. 여기 6m, 4m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힌지, 롤러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 발력이 얼마라고요? 발력의 크기가 1.6kN. 자, 오른쪽 롤러 지점 발력은 2.4kN 이 작용을 해요. 다 그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단력 V kN, 여기는 모멘트 kN 미터 의 크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변화 구간이니까 우리 여기는 그냥 표시를 한번 해 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단력 선도부터 먼저 그려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지점이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점 발력이 작용을 하죠. 그럼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은 1.6kN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요 위치에서 떼어서 보면, 요거를 가져와서 보면 얘는 1.6, 요쪽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단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자, 지금 요게 왼쪽을 위로 올리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전단력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올리고 내리는 방향이, 오른쪽은 내리는 방향이.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방향이고요. 1.6kN만큼이 왼쪽에서 위로 올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1.6kN의 전단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1.6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합니까? 분포 하중 작용 안 하죠. 요 4kN 갈 때까지, 변화 구간까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죠? 분포 하중도 없고 집중 하중도 없고. 그러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적분하면, 넓이를 구하면 전단력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가 얼마예요? 얘가 없죠? 없으니까 변화량이 얼마야? 그 넓이도 0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값으로 가요. 변화 구간까지요. 이렇게 왔다가, 자, 아랫방향으로 4kN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 누르는 하중이 있으면, 집중 하중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전단력 선도를 마이너스 4만큼 내려주면 됩니다. 크기 변화를 1.6에서 4를 빼봐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4kN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용하는 하중이 있나요? 없죠. 그럼 넓이를 구해도 결국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단력의 변화는 없이 그대로 계속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4에서 끝나죠. 그래서 다시 보면 요 위치에서 보면 여기는 이쪽 편에서 올리고 이쪽으로 내려주죠. 이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전단력 방향 맞죠? 그래서 2.4라는 크기를 가진 마이너스 전단력, 마이너스 2.4의 전단력이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단력 선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력 선도를 가지고 모멘트 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우리 요 지점에서, 힌지 지점에서 모멘트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멘트 0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X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요 관계식에서 뭘 배웠죠? 전단력 선도의 넓이가 결국 모멘트 선도의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요 넓이가
요 위치에서의 지금 0에서부터 변화된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요 넓이가 얼마죠? 요거 6m니까 6, 6에 36, 9.6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0에서.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멘트는 0에서 9.6만큼 변화를 할 겁니다. 변화를 할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자, 지금 이 전단력 선도를 적분하면 모멘트 선도, 모멘트 선도를 미분하면 전단력 선도죠. 이것을 우리 적분 미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게 x에 대한 0차식이에요. x의 0승. 얘를 적분하면 x의 몇 승으로 나올까요? x의 1승으로 나올 겁니다. 그 말은 1차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1차 함수 직선으로 표현되죠. 우리 처음과 끝점의 위치는 알고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1차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모멘트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4를 하면 마이너스 9.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9.6만큼 감소합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면 9.6에서 9.6 빼니까 0까지 오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0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멘트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적분, 적분, 미분, 미분, 요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런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까요? 자, 요 기울기 있잖아요.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요 미분하는 거죠. 예,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 위치에서의 전단력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어차피 1차식이니까 어떤 위치에서는 다 기울기는 동일하죠. 그리고 요 기울기는 6분의 9.6이니까 얼마입니까? 1.6이죠. 가로 6분의 9.6 kNm니까 요 기울기는 1.6입니다. 1대 1.6.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다 동일하니까, 기울기는 동일하니까 요 값도 다 동일한 1.6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9.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 마이너스 2.4kN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위치에서의 분포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요 기울기라 그랬죠?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분포 하중의 크기 0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포 하중의 크기 0입니다. 기울기 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적분, 적분, 미분, 미분, 면적, 면적, 기울기, 기울기. 알겠죠? 그걸 이용을 하면 요거를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이렇게 x에 대한 함수식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쉽게 바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다음 연습 예제를 풀기 전에 우리 연습 문제 하나를 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앞에서 제가 했던 것을 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예, 그 방법은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이 방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 문제와 예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여기 예제 5.14, 예제 5.15, 1호를 먼저 하네요.
연습 문제, 예제, 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그리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지금 제가 요 예제 5.13번을 어떤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을 다시 한번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요 연습이 다 돼야 다음 문제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없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